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의 허명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전 정권 때 이게 나라냐 라면서 온갖 조롱을 퍼부으면서 자신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고래고함을 질러댔었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나라냐? 나라가 네 거냐? 이런 조롱이 온통 뒤엎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죠. 아무리 권력과 법을 들이대면서 누나를 불하려도 정권 담당자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도덕성 유지가 따르지 않는 한은 말짱 공연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지혜가 켜켜이 쌓여서 지금 인류는 이렇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진나라, 중국의 진나라가 나라의 기틀을 잡을 때 상왕이라는 제상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면 백성들로부터 믿음을 얻어야 한다 라는 것을 느끼고 다음과 같은 방을 내걸었습니다. 이름하여 사목입신, 나무를 옮기면서 신뢰를 세운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남문에 있는 나무를, 그냥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면은 큰 상금을 주겠다는 그런 방을 내걸었습니다. 백성들이 코웃음을 쳤죠. 일도 일 같지 않은 일을 하는데 무슨 그런 거금을 준다는 말이냐, 그냥 놀리는 거지 라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다시 상금을 더 높여서 방을 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백성 한 명이 그럼 그냥 한번 해보지 라면서 그 남문에 있는 나무를 북문으로 옮겼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에서 정말로 약속한 그 거금의 상금을 주었던 것입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나라의 말을 믿고 따르면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이런 믿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황은 각종 정부의 개혁 정책, 명령 이런 것들을 시행했고, 이것이 백성들 사이에서 먹혀들게 되자 진나라는 그렇게 훌륭한 나라의 기틀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믿을 신자 하나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초석이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지혜가 되었고, 그 지혜가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작년 2020년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하기 전날 한남동에 있는 국회의장 공간에서 대통령과 오부요인의 부부 동반 만찬이 있었답니다. 이날 만찬을 하기 전에 방명록을 작성을 했는데, 방명록에 무신분립, 신뢰가 없으면 세울 수가 없다, 화의부동, 조화롭게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하지는 말자 라는 이런 좋은 말을 쓰고는 서로 우리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면서 식사를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밥 먹을 때 하는 그냥 공연불일 뿐이었죠. 이튿날 부하 직원인 임성근 부장판사 사직 수리와 관련된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아름다운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온통 나라가 수근덕거리고 있지요. 이번 건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첫째가 모두가 이야기하듯이 거짓말이죠. 사인 간에도 개인 간에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대는 그런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나라의 고관 대작이 거짓말을 하는 국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인 간의 거짓말 아니면은 공무원의 거짓말에 대해서 최종적인 진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하죠. 우리 국민은 판사의 판결을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진실을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는 기관으로서 우리는 사법부를 존중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 판사의 최고 우두머리가 대법원장이니까 대법원장은 거짓말 근처에 얼씬거려서도 안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밝히지 않았다면 김병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예사로이 해놓고도 당당하게 쟁취했을 것입니다. 피고인을 불러 세워놓고 높은 법대 위에서 한껏 자신은 거짓말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의로운 의인인 듯 근엄하게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구역질납니다. 이미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도 거짓말이란 거짓말은 다 한 인물로 시중에 회자되고 있죠. 위장 전입에, 논문 표절에, 부동산 투기에, 탈세, 병력 회피 등 공직임용 배제 5대 원칙은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시킨다고 호응장담하면서 김정은과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폴짝폴짝 이쪽저쪽 뛰어넘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정면으로 때릴 전술핵을 북한은 개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부모 찬스를 알차게 챙겨 먹은 조국 딸 추미애 아들을 보면서 국민은 공허함만 느끼고 있습니다. 천하 없어도 집값만은 잡겠다고 고래과am 질러댔지만 25번째 대책을 새로운 장관이 내놓은들 이미 철새는 훨훨 날아갔을 뿐이지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크나큰 성언으로 대법원장이라는 막중한 영광을 입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예사로이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둘째, 정치적 성향을 노골화했죠. 우리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규정, 어느 지침에도 판사가,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정치적 성향을 감안하여 판결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양성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조직, 예산 확보,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에 필요한 수완을 발휘했다고 어떻게 됐죠? 재판 거래, 사법농단으로 몰려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병수 대법원장은 녹취록을 보면은 정말 낯부끄러울 정도로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원래 이 양반은 숙맥인지 아니면 깜냥이 안 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발언들이 적혀 있더군요. 제대로 된 대법원장이라면은 정치권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타한에게 타한자는 꺼내지도 말게 집권 여당과 오히려 싸워야 하고, 그 대신 임 부장 판사에게는 당신 때문에 사법부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었으니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당신 징계 먹으시오 라고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맞았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의향에
눈치와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부하직원의 사표를 거절하고 그 대신 집권 여당에게 연락하기를, 자, 사표 수리를 거부했으니 이제 탄핵하시죠 라고 헌상을 했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나 은수미 성남시장이 고법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지 않았던 것도 그런 정치적 편향을 반영한 판결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게 되었죠.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 출신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자리를 수행하는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원 장관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180석 거대 여당이라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탄핵 발의해봤자 통과 못한다고 산수 노름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었든 안 주었든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것이 엄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역사의 추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